네,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토스에서 토스페이 결제 제품을 맡고 있는 유지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말로 여기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주제를 정하고서부터 다소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처럼 보이려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한 분 한 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역할들이 아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한 분 한 분 소중한 추억과 그리고 뭔가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본 영화의 사토라레라고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속마음이 들리는 그 내용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토스에 21년도에 한 4년 전에 토스에 합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이방인 같고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그런 눈초리나 그런 생각들을 저 스스로 굉장히 느끼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저는 토스라는 곳에 처음으로 왔을 때 망망대해의 어두운 바닷속에 마치 던져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막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토스페이라는 플랫폼 팀에 배치가 되었고요. 그때 밖에서 볼 때는 이런 결제 제품들이 막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운영하고 개발하고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팀에 갔는데 세 분의 개발자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 명의 개발자로 이 제품을 다 운영하고 관리하고 개발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토스라는 조직이 지금은 많이 체계가 잡히고 업무 룰이나 여러 것들이 잘 프로세스가 잡혀 있지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속도로 빠르게 하느라 체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틀이 잡히기 좀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실 개인을 탓하기보다는 주변이나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사실 당시에는 아니 이렇게 세 명의 팀에 배치하고 이 제품을 어떻게 키우고 이 제품을 어떻게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지? 라는 사실 남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을 탓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주말에 돌아가고 집에 갔을 때 전 처음으로 이직이어서 이직이 실패했나? 다시 이직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토스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잘 적응하고 계신 분들과 커피챗을 나눠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들 얘기하시는 게 이런 워딩을 이야기하시는 거였습니다. 신뢰를 쌓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고민이 해결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지금 이 단어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종교적인가, 혹은 무슨 교과서적인 얘기,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당시에 이 워딩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때 저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고 그 이직을 한 만큼 저도 용기를 내서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도전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을 탓하거나 조직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조직에 자리 잡는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토스라는 곳으로 처음 21년에 오게 되었고 하나하나 정말 나를 찾아주지 않거나 그리고 작은 일서부터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토스라는 조직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계신 조직에서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협조 요청을 하거나 무엇을 물어볼 때 할 때 뭐든지 이 신뢰라는 기반 하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지 않고 불러주지 않아도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조차도 용기를 내서 어떻게든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한 발자국씩 더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몰입하면서 팀에 스며들고 조직과 동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신뢰라는 것이 무엇인지 작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조직의 확대를 얘기하는 자리에서 개인의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조직을 확대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개인이 먼저 서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자신부터 주변에 신뢰를 쌓아야지 본인이 얘기한 거에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영향력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른 것도 물론이고요. 그렇게 개인부터 신뢰를 만들어야 하고 그 신뢰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력도 자연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처음에 망망대해 바다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거기에서 사실 이제 등대를 하나 세우게 됐고 그 등대 안에서 정말 깜깜하고 아무도 주변의 배들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하게 그 등대에 사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불을 밝혀야 됩니다. 등대에 불을 밝히고 내가 여기 있다, 이 등대가 여기 있다, 그리고 주변의 바다의 배들에게 이 등대는 여러분들의 배가 항해를 하는데 정말 길잡이가 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라는 개인이 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바다에서 등대를 세우고 불을 하나 밝혔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단계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등대가 중요한 존재고 이 등대가 점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즉 바다에서 배들에게 저 등대를 믿고 갈 수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신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장에서 개인의 신뢰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신 조직, 팀이 신뢰를 얻을 차례입니다. 조직의 팀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협업하는 팀들이 있고 요청하는 팀들이 여럿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팀들과 신뢰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뭔가 시간이 없다, 사람이 없다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워딩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런 부정적인 워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직에 무언가 요청을 하고 저희 팀이 정말 힘들고 바쁘더라도 첫 시작 대면과 요청 단계에서부터는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게끔 저와 팀원들이 모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타심을 가지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이 다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팀원들과 함께 움직일 때 팀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타심을 넘어서서 이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 일이 잘 되면 우리 팀이 어떠한 게 좋고 우리 팀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개인 꼭 이타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일임을 조직에 많이 이야기를 주시면은 동기부여가 돼서 팀을 점점 끌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우리 팀이 중요해요. 우리 팀 좀 봐주세요. 라고 주변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저희 팀을 인정하고 알게 해주는 조직의 신뢰의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직 팀에 여러 요청을 하시는 팀이나 동료 협업 관계들, 그때 그분들을 단순히 우리에게 일 주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고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무엇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일이 꼭 우리 그 팀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우리 팀의 성장과 우리 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히 이러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팀이 여러 팀한테 협업을 하고 열심히 하고 조직에 최선을 다한 결과 다른 팀에서 정말로 저희 팀 덕분에 가능했다는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일을 막거나 쳐내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바쁘면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게 부메랑처럼 저 팀 때문에 늦어졌어요. 저 팀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라는 탓하는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직에 어떻게 보면 확대를 굉장히, 그리고 조직의 영향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를 위해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주변에서 덕분에 잘 됐어요, 저 팀 때문에 저희 사업이 성공했어요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말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닌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저 팀에 사람이 부족해요. 저 팀이 더 빨리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타심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부나 세일즈 부서에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제품을 디벨롭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팀은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고 세일즈를 더 잘해야 되고 영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때 본인들이 결국은 본인들의 성과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저희 팀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처럼 이 조직에 사람이 더 커져야 된다. 빨리 인력을 충원해 줘야 된다는 말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고 저 스스로 우리 팀이 사람 부족해요. 저희 팀 빨리 사람 주세요.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워딩인데 이 말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바로 주변 협업하는 동료나 팀들에서 저 팀이 정말 중요해요. 저 팀에 사람을 넣어줘야 돼요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면 조직의 확장, 조직의 신뢰를 어느 정도 점점 다져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에서 제가 개인이 신뢰를 쌓고 두 번째로 조직이 신뢰를 쌓는 것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라는 거는 더 큰 그룹 집단이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 개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등대의 빛이 조직이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등대의 불빛이 더 먼 바다까지 현재 비추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주변의 배들도 이 등대에 조금씩 신뢰를 갖는 단계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등대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배들은 방향을 잃거나 길을 헤맬 때 등대의 빛을 보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다의 배들은 자연히 그 등대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조직도 그렇게 소중함을 주변에 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오지랖 아니 확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조직과 제품에서는 대부분 우리 팀은 여기까지만이 저희의 역할이에요. 그거는 해결하고 오세요. 그거는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어적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다들 바쁘시고 일들이 많을 테고 조직이 할 일이 쌓여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선을 긋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선을 긋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또 메시지로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 영역을 깨트려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깨트리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개인이 제대로 신뢰를 쌓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향력을 뻗치기 위해서 그때 오지랖이라고 하겠죠. 뭔가 막 이쪽 저쪽 쑤시고 다니면 뭐 하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개인 혼자 신뢰를 쌓았지만 결국은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조직 자체가 영향력이나 신뢰를 쌓지 못하면 또 이것저것 영역을 넓히는 데는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개인이 신뢰를 쌓고 조직이 신뢰를 쌓았다면 딱 이 시점, 이 타이밍에 이제 조직의 영향력을 넓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플랫폼 팀이라고 하면 대부분 백엔드 단에서 그러한 제품들이 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개발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론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희와 바로 붙어 있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프로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단서부터 끝단까지 전부 다 최대한 영역을 넓혀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쪽의 세일즈 부서가 어떠한 회사와 세일즈와 영업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역할을 하고 또 법무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할 때도 최대한 저희가 알고 있는 로직과 정책을 어떻게 바꾸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재무적인 파이낸스 부분에서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정보도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보안도요. 이런 것처럼 저희 플랫폼 팀이 백엔드에만 있다고 해서 한정적으로 선을 긋고 일하는 게 아닌 저희와 엮여있는 모든 부서, 이 제품 혹은 이 사업, 이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논의의 장을 열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더 나은 요구사항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토스페이라는 결제 제품의 확장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국내의 온라인 결제에 한정되었다면 점점 그 결제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해외 사업을 할 때 해외 결제를 또 뻗어나간다든지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되던 결제가 오프라인 현장에서 매장에서도 결제가 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결제의 다양한 방식 그리고 프로모션 등 이러한 여러 부분으로 계속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신뢰를 얻고 조직이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신뢰의 폭이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전방위적으로 신뢰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등대의 빛이
온 곳곳의 바다 곳곳까지 이렇게 비칠 수 있게 조직이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둠이 짙은 바다일수록 사실 등대는 빛을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빛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배들이 안전하게 등대를 보고 항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 빛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더 넓게 등대의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등대를 하나 세운 것을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등대의 영향력도 커지고 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한 팀에서 너무 많은 역할과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자연히 문제점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한 팀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처럼 책임도 흐려지고 방향도 흐려지고 포커스 온 임팩트를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분산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건 어떻게 보면 역발상입니다. 사람이 와야 팀을 나누지.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일 거예요. 한 팀에서 여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와야 저 팀을 나눠야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제로 해서 효과를 봤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드리는 내용은 바로 팀을 목적별로 먼저 나누는 겁니다. 팀을 목적별로 나누지 않으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팀 내에서 한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 어떠한 위클리나 먼슬리 공유를 하더라도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토론을 했다 저 토론을 했다 이게 집중을 사실 할 수 없고 목표 팀의 OKR이나 KPI 같은 걸 설정할 때도 이게 중요한지 저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의 사실은 충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이거는 서로 유기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집중하다가 저쪽이 무너지는 식으로 이 한 팀에서 너무 많은 역할의 확장을 하면 반대급부로 단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팀을 나눠야 되고 그 팀을 나눌 때 사람을 꼭 줘야지 팀을 구성하려면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지 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텐데 우선 팀을 저는 먼저 과감하게 나누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조직을 나누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일반적인 론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저도 지난 4년 동안 한 번씩 해보면서 이게 작동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에게 오늘 공유를 드리게 됐는데요. 팀을 우선 목적별로 명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스페이 플랫폼 팀이라는 한 팀이 거대하게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가맹점 심사, 청약이 있을 거고 온라인 결제가 있고 오프라인 결제가 있고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 정산대금을 입금해 준다든지 이런 일련의 큰 굴지들이 나뉘게 됩니다. 이것처럼 목적별로 명확하게 팀을 먼저 나눌 수 있으면 팀을 나누고 시작합니다. 팀을 나누게 되면 장점은 당연히 업무 구분이 명확해지고 어떤 업무가 그 팀의 시급도가 높은지 중요도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역할이 명확하게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키포인트인데 사람은 보이는 구조에 반응하게 됩니다. 팀을 우선 나누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나요? 토스에서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계신 조직에도 한번 인사팀이라든지 어필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 제가 저 팀을 겸직으로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혹은 개발자분, 디자이너, 기획자, 메이커분들 여러분 있으시겠죠. 서로 합심해서 팀을 먼저 나누고 겸직을 서는 거예요. 한 팀에서 저걸 하나 팀을 나눠서 겸직을 하면 뭐가 달라요? 확실히 해보시면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구조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온라인 결제팀에서 일을 하고 회의에 들어가 있고 내일 오프라인 결제팀 때 위클리 들어가고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할 때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이 다르고 집중하는 게 턴 오프 되듯이 확실히 끄고 켜고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보이는 구조에 반응하기 때문에 각 팀별로 팀을 나누게 되면 굉장히 어떤 팀은 소수잖아요. 막 2명, 3명 혹은 막 겸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팀의 협업을 요청하는 부서들은 그 팀만 바라보게 됩니다. 기존에 하나의 거대한 10여 명이 있는 팀한테 오프라인 결제 관련해서 요청을 하거나 정산 관련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팀에서는 사실 오프라인 결제를 일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고 정산이라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모든 것은
자신의 개인의 시야에서 볼 수밖에 첫 번째 없기 때문에 열 몇 명이나 있는데 무슨 뭐가 어렵고 안 되고 오래 걸린다는 거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인사나 외부의 조직에서도 저 팀에 열 몇 명이나 있네? 뭐 사람을 더 충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자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별로 정확하게 팀을 나누면서 효율적인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이는 구조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효과는 바로 협업하는 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팀과 협업을 하는데 저게 어떻게 두 명이서 저 일을 하죠? 저 팀의 충원을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팀에 빨리 어떠한 분이 가야겠는데, 어떠한 개발자가 더 충원돼야겠는데, 이런 말들이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이것처럼 저는 등대에 비유했듯이 등대를 더 곳곳에 세우기 위해서 우선 등대를 지키는 사람들이 먼저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 등대를 세워야지가 아니라 곳곳에 필요한 곳에 먼저 목적별로 명확하게 등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바쁘더라도 이쪽 등대에서 내려와서 저쪽 등대에 불을 켜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람을 충원하는 식의 방법론을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팀을 목적별로 찢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바다에 목적별로 등대들을 이제 세우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등대에 너무 많은 사람을 배치하기보다는 바다 곳곳에 필요한 곳에 등대를 먼저 세우면, 그리고 그 다음에 등대에 불을 밝히는 사람들을 충원해서 넣는 조직의 확장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모든 일은 당연히 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회사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게 조직이 커졌고 등대도 세웠으면 그 등대를 맡아줄 리더를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꼭 리더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리더뿐만 아니라 뭐 각각의 직무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듯이 팀을 나눴고 목적별로 나눴으면 그 팀에서 그것을 맡아줄 분들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찾았습니다. 내부에서 찾는 저의 경험을 공유드리면, 내부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무의 커리어 성장이나 커리어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을 눈여겨보고 거기에서 분명히 잘하시는 분, 그리고 굉장한 그릿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역할을 일임하고 그분을 믿고 일을 맡기는 것들을 시험해 봤습니다. 실제로 그게 동작하면 그분이 정말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분이 그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직무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일을 확대하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내부에서의 그 등대지기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만 이런 인력을 찾기에는 속도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채용하는 데 집중을 하였고요. 외부에서 채용할 때는 아무래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최대한 찾아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에서 사람을 찾고 모으는 데 집중을 하면 더 빠르게 더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 어두운, 제가 처음에 토스에 왔을 때 보여드렸던 망망대해의 껌껌한 바다, 배들도 조차 접근하지 않는 어두운 바다에서 이제는 이런 곳곳에 필요한 곳에 등대가 잘 배치돼 있고, 그 등대의 빛이 바다 곳곳까지 모두 비춤에 따라서 모든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등대가 길을 밝히면 바다는 이렇게 응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곳곳에 등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각각의 등대, 조직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빛을 잘 밝혀주면 배들이 항로를 잡기 시작하고 바다는 그 빛에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오늘의 공유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봤어요. 바로 조직의 스케일아웃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 개인이 먼저 신뢰를 쌓고 개인이 일어선다. 두 번째, 우리 팀의 조직의 팀이 신뢰를 쌓고 그 기반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목적별로 다시 분화되고, 그 조직은 각각이 다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선순환을 하는 구조에 대해서 오늘 공유를 드려보았습니다. 놓친 게 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그 5가지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 프로덕트
맡고 계신 비즈니스든 이 제품이든 결국은 제품의 성공이 핵심입니다. 사실 제품이 잘 되지 않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각종 여러 방법론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품이 성공되기 위해, 성공시키기 위해 정말 치열한 고민과 열정, 몰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몰입이 변화를 확실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신 조직 그리고 역할에서 여러분도 저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는 제가 솔직히 저도 이런 것들을 몰랐고 실제로 4년간 겪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 회사나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거는 현실적인가? 라는 갸우뚱함이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토스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든 어떠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 방법론을 사용해서 펼쳐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여정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토스에서 저희가 함께 만날 수 있잖아요. 토스에 함께 합류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제가 그동안 겪었던 특별한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더 크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